김용태의 이제 그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태는 그래도 의지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줬으니 안 된 거다. 아니면 결국에 오늘 일단 퇴임하면서는 또 친윤들을 뭐 때렸다라고 언론들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는 제가 답을 쓸 텐데요. 네네. 그런 용의가 있었다. 주관식으로는 주저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여전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김용태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애매하다라는 좀 말씀이시네요. 이 사람은 좀 오래 지켜봐야 돼요. 한마디로. 너무 변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이미 사실 거의 뭐 제가 봤었을 때는 누구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현주급이라고 할 만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이현주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의정 활동을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자기가 잘 활용하고 있는 보좌진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네. 메시지 파워는 없을 거다. 아, 메시지 파워는 없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주목할 거예요. 젊다고, 당분간은. 젊다고 그나마 네네. 국민의힘에서. 근데 어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 어허. 자, 이분이 이제 포천, 동두천 포천인가? 포천 연천. 어허. 거긴데 포천 가평. 어. 거긴데 지난번에 2% 차로인가 이겼어요. 어. 지역 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도 되게 험지네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가 않죠. 접경 지역이니까 우리 쪽인데 네. 그만큼 기반이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음흠.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막 밖으로 막 그렇게 뭐 자기 이제 뭔가 이름 올리려고 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안방 구들장이 별로 이렇게 된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잘 봐야 그러면은 일단 퇴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2의 제3의 김용태가 나올 것이다. 기득권과 싸우겠다라고 해서 친윤을 직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의식 세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 약간 좀 그러니까,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네. 내가 나가서 제2의 제3의 성재준이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나르시시즘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용태가 나와서 김용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이름을 딴 사람, 자 김이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이박. 이 김이박이가 뭐 이런단 말이야. 나 성재준이가 약간 이런 것처럼 자기 선포하듯이. 그 김이박이 누군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네네네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김용태가 2, 3이 나올 거라는 거는 자기를 뭔가 이제 좀 혁신의 아이콘으로 좀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본인이 올려놓는 느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 기득권이 이제 그 친윤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당무 이제 그 감사위에서 그때 이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거와 관련된 회의로 여전히 이거 지금 제출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 이러고 가네. 그러니까요. 끝까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출을 안 하고 떠나면서 마지막 날에는 제2의 제3의 김용태가 나올 것이다. 가부를 밝히지 않고 가는 거죠. 정말 권영세 당시 위원장 말대로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도 후보 교체 찬성을 했다. 전원일치다.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결국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잔 말이에요. 언론들이 왜 그거를 별로 주목을 안 하죠? 그거 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그때 찬성을 했으면서 자기 혼자 나는 권성동이랑 달라, 친윤들과 달라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회주의자인데. 기자분들이 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좀 굵직한 걸 써요. 민주당 쪽 나온 뉴스는 이렇게 레벨이 맞아야 쓰겠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개점 휴업이더라고. 그러니까 모 일보는 그러니까 저희 당 출입 기자가 7명이었어요. 네네네. 3명으로 줄였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 쪽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 쪽으로도 가고. 민주당 쪽으로 가고. 네. 7이 3수로 줄었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석수는 107, 108 정도였는데 한 158, 168 정도로 보고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취재를 하다가 기사를 써주고 이제 거품 꺼졌지. 이러다가 진짜 국민의힘도 사회면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사회면으로 갈 거다라고 또 저희가 봤었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허. 그러면 일단 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김용태도 후보 교체하는 거에 찬성했다라는 얘기였고 김용태는 뭔 소리냐 나 혼자 반대했었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이거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회의록인데 그거를 끝끝내 일단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마무리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가 밝혀지겠죠. 그 밝혀지면은 제2의 제3의 김용태는 없어지지 않을까? 제1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1의 김용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원래 김용태라고 삼선 의원 하신 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안경 쓰신 분. 옛날 몇십 년 예.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의 김용태라고 유명한 분 있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예, 있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분이 제3입니다. 아, 아 이미 본인이 제3의 김용태였군요. 알란가 모르겠네. 어허. 지난번에 송원석 겸임 체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저희 말씀드렸었는데 개혁 의지만 있으면 어떤 형태든 지켜볼 것이다. 사실상 바꿔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송원석 겸임 체제에 대해서 뭐 동의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졌는데. 개혁 의지가 있다면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안 했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김용태도 끝까지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금요일 날 저렇게 얘기해 놓고 송원석 겸임 체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얘기를 해놓고 30일 날 임기를 마치면서는 뭐 친윤들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개혁 의지가 빵점이다 이런 걸 보니까 그렇죠. 야, 이 사람도 젊은데 무서운데요. 참 뭐. 야, 이 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게 네.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권력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후보 교체 규명은 안개 속으로 빠졌다라고 일단 요 정도 언급은 해주던데 이거만 당무감사위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계속 좀 파고 들까요? 그러니까 새 비대위가 네. 그럴 겨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가 소집돼서 계속 활동을 하거나 결과를 낼 가능성은 적고 새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바뀌겠죠. 네네. 네. 뭐 그럼 이제 현 당무감사위원회의 활동은 그렇게 뭐 사실상 거의 끝이 예, 난. 끝났다고 봐야죠. 그럼 후보 교체 이 문제는 결국에는 그냥 덮고 가게 되는 거네요. 아니죠. 어? 그 뒤에도 뭐라도 할 수 있죠. 왜냐 회의록이 있잖아. 당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까? 명백한 당규 위반이에요. 어. 당규에 보면요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그 장이 따로 있고 거기 보면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휴일을 막론하고. 그러면 이 규정을 무력화할 만한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만 후보를 받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공고를 뭐 기습으로 한 건 둘째치고 간에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당규를 위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네네.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발언을 했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회의록에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몰랐다고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다 당직자들 배석하거든. 근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면 다드냐. 그렇죠. 그걸 저는 누구라도 이거 문제 삼으면 분명히 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지도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새로운 또 다른 지도부가 이때 문제점을 다시 또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호적 뚫고 올라와요. 아하 호적 뚫고 올라온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